좋아요, 구독. 자, 우선은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X 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게 집계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 담당하는 이제 모바일 경험 MX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다음 웨어러블 신제품, 태블릿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출시로 인해서 지금 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영상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제 이번에 컨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도 했더라고요. 네. 1%대 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을 제시해 주기도 하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DX 같은 부분에서는 큰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DX 부분이 나쁘진 않게는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DS 부분 쪽에는 관심도는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나. 근데 원래 삼성전자를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전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항상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부분만 생각을 했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HBM 관련된 이야기로만 사실 삼성전자는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컨콜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부재하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쪽을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이 큰 폭으로 끌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HBM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되는 또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제 면밀한 해석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참고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3조 원에 못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DS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관한 산업 부진들은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으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의지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부진한 레거시나 파운더리 쪽에 관한 투자를 좀 줄이고 그러한 투자를 오히려 HBM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와 이런 삼성전자의 방향성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들 바라봐도 괜찮은 시즌일까? 지금 또 우리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오히려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쪽으로까지 확산을 시켜본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볼 수 있는 기업들 좀 압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흐름이 1.8% 정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짝 횡보하는 흐름들이 많고 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은 하반기 때 보통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는 있겠지만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점프업적인 부분들은 하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리드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하반기 때 적용되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긴 하지만 또 향후에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살짝은 부진하긴 하지만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좀 흐름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으로 이미 제우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세정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테크잉이라는 기업도 지금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121선의 돌파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크윙 역시나 수율 관련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크윙도 지금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저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요. 반도체주가 오르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가닥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일부가 오르고 또 일부는 탄력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시장에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오늘 좀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중소형단 종목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수주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설비 확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중소형단 종목들이 더욱더 시세가 좀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서서 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눌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기도 하고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사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다 보면 시장에서의 매력도적인 측면은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업황이 좋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 그 여파는 중소형단 종목들까지 같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금 투자에 대한 매력을 봤을 땐 당장 실적이 그래도 찍히고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투자의 매력 쪽으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있지 않을까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에이징랜드라던가 이런 디자인하우스 쪽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맞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중소형단 종목들에게 더 반응이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의 해답과 기회를 단기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영향이었을까요?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기조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색깔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이거래일 동안 샀던 그 물량을 어제 그대로 또 내팽겨치면서 참 가슴이 저도 철렁했습니다. 네. 저희를 가지고 약간 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매수가 찍히기는 합니다. 장중 매수가 찍히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못 믿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네.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가 이러한 포부를 내비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여전히 매력이 없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께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막판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큰 매수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은, 들어왔다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는 시그널 아닐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저 역시도 그랬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제는 정말 오히려 제대로 된 반등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거를 기준점을 잡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와서 좀 희망을 가졌지만 어저께 다시 한번 좀 던지는 모습들이 맞아요. 보여줬는데 오늘 마지막까지의 이런 수급이 과연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최근 기간의 매수세,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계속 매수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걸로 모든 거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21선이란 이 저항을 돌파해줬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저항의 돌파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의 매수세로는 우리가 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오늘로서 좀 컨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모두가 또 바라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순매수 행렬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면 아마 탄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간절하게 좀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에 관해서 조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잘 시장에 대입하실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야기 잘 해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약속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무래도 제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러한 움직임 첫걸음에 뗐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 또 오늘의 막판까지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V자 반등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물론 내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년까지 12단까지 잘 되고 또 HBM4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 나눠서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슈로 인해서 내가 잠깐 수익 내고 한번 나와볼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